울릉도 어민들이 오징어 획량이 크게 줄어들자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우리 문화재들을 촬영한 미공개 사진들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에서 2달 동안 전시됩니다. 포항 영일만항에 대형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국제 여객부두가 들어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오징어업 전진기지 울릉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남획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생활고에 빠진 울릉도 어민들의 고민을 이규설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울릉도의 어업 전진기지 저동항입니다. 여름 오징어철이지만 집어등을 단 오징어잡이 배들은 항구에 발이 묶여 있고 바다를 누벼야 할 선장들은 할 일이 없어 위판장 한켠에 둘러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리고 없이 가려 배 전부 다 다른 배 놓고 쉬야지 아니. 이러면 앞으로 굶 준다 생각하고 울릉 저동항의 오징어배 가운데 유일하게 조업에 나섰던 천진호가 항구로 들어옵니다. 어획물은 고작 새끼 오징어 200여 마리. 조업에 들어간 기름값만 날리게 생겼습니다. 오징어 상자로 넘쳐야 할 저동항은 썰렁하기만 하고 오징어를 팔던 좌판들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난 2000년 10,000톤 넘게 잡히던 울릉도 오징어는 2015년 1,850톤, 지난해 986톤으로 어획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뭐가 저 위에서 씨앗이 있어야 거기 커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씨앗을 크기 전에 다 끄집고 가보니까 죽고 오겠어. 그러니까는 날 끼어드는 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울릉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획량 감소는 수온 상승과 트롤과 체납기 어선의 불법 공조 조업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어민들은 중국 어선의 북한 해역 싹쓸이 조업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손 놓고 그대로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울릉도 민들은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민들은 무엇보다 정부에서 적극 나서 중국 어선의 북한 해역 싹쓸이 조업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가 풀릴 경우 예전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것처럼 북한에 입어료를 지불하고 중국 어선 대신에 우리 어선들이 북한 해역에서 오징어를 잡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포항 운하의 상업용지의 80%가량을 매각해 도심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2015년 11월 포항 운하 상업용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받아 부설주차장과 대지한 공지기준 완화, 학교 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허용 등 개발 여건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높은 분양가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포항시는 LH와 개별 필지 분양 및 재감정을 통해 분양가를 낮췄습니다. 포항 운하의 상업용지는 모두 28필지로 최근 매각 결과 22필지가 계약이 체결됐고 나머지 6필지는 올해 안에 재감정을 통해 분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포항 영일만항에 5만 톤급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국제 여객부두가 들어섭니다. 포항시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443억 원을 들여 영일만항의 여객 전용 부두 공사에 들어가 2020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여객 부두가 들어서면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일본 서안을 연결할 수 있고 울릉도 독도 해양 관광 자원과 경주 안동 내륙 관광 자원을 연계한 국제 여객 기항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0년) 전 일본 고고학자가 찍은 경주 문화재가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1920년대 경주 유적지의 발굴과 복원 현장이 생생하게 담겼는데요. 김수민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원원사터 발굴 현장에서 금강 역사상을 옮기던 인부들이 잠시 사진기 앞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감음사 금당터에는 아이들과 소가 한가로이 논일고 3층 석탑은 변함없이 웅장한 모습입니다. 일본의 건축학자이자 고고학자인 노세오 시조가 1920년대, 30년대 찍은 사진으로 일본 문화재 전문 사진업체가 보관해오다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文化財の写真撮影を専門に行っております。
70年近く保存してきたわけですが、これが慶州学研究院によりまして、改めて再発見していただきまして、調査していただいたことを深く感謝しております。 경주학연구원과 문화유산 사진작가가 일본에 건너가 700여 장의 유리판을 디지털 방식으로 촬영해왔으며 이번 전시는 그 가운데 80여 점을 선보입니다. 우리가 그 90년 전에 과거에 문화재들의 그 어떤 실상 그리고 또 그런 문화재들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 이런 것까지 다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는 90년 전 경주의 모습과 발굴을 지휘하는 일본인과 조선인 작업자의 대비되는 모습도 살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주시 청소년 화랑무 공연단의 정기 공연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으며 제2회 포항뮤직 페스티벌이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며 런지길 회원전은 포스텍 모네 갤러리, 경주작가 릴레이 허수인전은 경주 예술의 전당 알천 갤러리, 김주호 초대 개인전이 경주 JJ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경북 동해안 4곳이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고 울릉도, 독도는 2012년에 이어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은 동해안 일대와 일부 낙동정맥을 포함한 2,260여 제곱킬로미터로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과 포항 두호동 화석산지, 영덕 화강 섬로감 해안, 울진 왕피천 등 지질명소 19곳입니다. 또 양동마을과 포스코, 울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등 비지질명소 36곳도 포함됐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 이를 보전하고 교육, 관광사업 등에 활용되며 환경부가 인증합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동안 유예하고 특목고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능 체계와 교육 과정이 달라지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개편하려던 수능 시험을 1년 유예하면서 중학교 3학년은 학교에서 배우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수능 시험 교육 과정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고등학교는 내년 교육과정 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공통사회라든지 공통과학이라든지 하는 그런 탐구의 선택 부분에 수업은 실제로 하게 되면서 이 친구들이 선택을 할 수 없는 이런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때문에 1년 유예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과정이 바뀌는데 수능 과목은 그대로이고 또 중2는 다시 원점에서 고교 진학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려움이 전이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입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와도 학부모들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더 들지 않을까, 그다음에 아이들을 더 이렇게 짓누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일단 불안해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없애겠다는 방침까지 함께 밝혀 지역 교육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이 5년마다 그렇게 이제 바뀌면은 사실은 우리는 의지가 변하지 않지만은 이제 주변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굉장히 혼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8월까지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어제 오전 4시 40분쯤 포항 구항 입구에서 어선과 바지선 충돌로 실종된 선원 64살 원모 씨가 오늘 오전 8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원 씨는 포항 구항 쌍용부두로부터 120m 떨어진 수중에서 포항 해경 구조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호미곶 앞바다에서 전복된 광제호에 타고 있던 실종 선원 2명은 해경이 사고 해역을 중점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허위 사실과 추측성 기사로 군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역모 주간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소했습니다.
군은 해당 주간지가 사실 확인이 안 된 허위 내용으로 영덕군수와 영덕군 공무원 비판 기사를 계속 연재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주간지는 최근 영덕군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일부 지역에 대량으로 무료 배포해 선거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경기부진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자금 특별 지원을 이달부터 오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 동해안 지역 주점업을 제외한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 여가업, 교육서비스 업체 등으로 192억 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5억 원, 은행 대출액 기준으로는 20억까지 지원합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1년 4개월간 소비 관련 경기 부진 업종에 대한 특별 지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경주 지역의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6% 감소했고 부상자 수도 1,406명으로 18% 줄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과 함께 경로당 순회 교육과 도로 개선 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결과로 보고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9년쯤이면 교통사망사고 1위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보호부터 재활, 거주까지 도와주는 맞춤식 장애인 통합 지원센터가 건립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오늘 포항 덕수성당에서 장애인 통합 지원센터 착공식을 갖고 내년 3월에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통합 지원센터에는 단기 보호시설과 재활시설, 자립형 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센터 운영은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맡게 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주말인 내일 맑은 가운데 낮에는 햇살이 강하겠습니다. 동해상에 발효된 풍랑주의보는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일도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경주가 최고 12도까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10도가량 나겠는데요. 맑은 하늘에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 발효된 풍란주의보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포항이 25도, 경주가 27도, 울진이 24도, 영덕이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발효된 풍랑주의보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4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동해 남부전 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파도가 높게 일면서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 11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통역 홍보 자원봉사자로 경북도 내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이 활동합니다. 경상북도는 결혼 이주 여성 40여 명으로 다문화 통역 홍보 서포터 재단을 구성하고 소양 교육과 SNS 교육에 이어 경북의 유교 문화와 한국 민속 이해 등을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